1623년 인조반정 무렵 조선의 왕 광해군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정치가 어쩌고 하지만요. 그 밤 왕이 먼저 무너졌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경운궁훈날 덕수궁 뒤편 서궁. 거기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곳엔 아기가 없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이겁니다. 그 울음이 담장 안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왕의 침정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광해군이 밤마다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고 해요. 저 울음을 멈춰라. 누가 내 방에 들어왔느냐. 아기가 없는데 들리는 울음. 담장 밖까지 번지는 소리. 왕만 들었다는 그 울음 대체 정체가 뭐였을까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지금부터예요. 1623년 인조반정 무렵 경운궁훈날 덕수궁 뒤편 서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곳엔 아기가 없었죠. 그 울음소리가 조선의 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기가 없는데 그 울음은 대체 뭐였을까요? 정사엔 크게 안 나오지만 서궁 관련 기록과 야사엔 이런 소문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지금부터예요. 서궁. 겉으론 별궁이라 불렀지만 실제론 산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안에 임목대비 김씨가 갇혀 있었죠. 조선 선조의 계비, 한때 이 나라 최고의 여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죽 한 그릇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닥에 떨어진 쌀알 몇 개를 주었는데 쥐가 갉아먹은 자국이 선명했죠.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손톱 밑엔 검은 흙이 끼어 있었고요. 그래도 주워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복수를 위해서. 창문은 널빤지로 막혀 있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왔죠. 대신 문틈으론 눈이 보였습니다. 스문의 시간 감시하는 눈. 임목대비가 움직일 때마다 그 눈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언제든 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어느 날 밤 임목대비가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문틈에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도 천천히 사라졌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문틈으로 밤마다 다른 게 들어왔거든요. 밤, 임목대비는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문틈이 살짝 벌어지는 소리, 스르르, 칼날 하나가 스며들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날, 목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죠.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 임목대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티를 안 냈죠. 칼날이 목덜미에 닿기 직전 몸을 굴렸습니다. 찰칵,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문 밖에서 작게 혀차는 소리가 들렸죠. 트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임목대비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칼날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그녀를 진짜 미치게 만든 건 배고픔도 칼날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었죠. 1614년 겨울 강화도에서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9살 아이였습니다. 광해군의 명령으로 강화도에 유폐되었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죠. 근데 죽음의 방법은 전승이 갈립니다. 어떤 기록엔 강화부사 정왕이 영창대군이 거처하던 온돌방에 불을 지폈다고 나옵니다. 화재로 숨졌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굶겨 죽였다는 설, 온돌을 과하게 달궈서 증살했다는 설, 심지어 잿물을 먹였다는 이야기까지. 어느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 8도 안 된 나이의 아이가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 왕의 적자로 태어난 것, 그게 죄의 전부였죠. 서궁에 갇힌 임목대비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비마마, 영창대군께서 전하는 나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죠. 소리도 안 냈습니다.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안 마셨습니다. 나인들이 걱정했습니다. 데비마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베넷저고리를 끌어안고 눈만 깜빡였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서궁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나인 중 하나가 몰래 불렀겠죠. 데비마마. 무당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인목대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시렵니까? 침묵. 복수. 인목대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소. 목소리도 쉬어 있었죠.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고 품에서 검은 천을 꺼냈습니다. 천 안에는 검은 닭이 들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달. 무당이 두 손으로 닭의 목을 감쪽같이 비틀었습니다. 짧은 소리. 닭이 축 늘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그릇에 똑똑 떨어졌죠. 무당은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 서궁 벽에 조용히 그렸습니다. 무늬인지 글자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천지신명이시여. 무당이 낮게 읊었습니다. 인목대비도 따라 외쳤습니다. 이 원한을 들으소서. 제 아들을 앗아간 자들. 말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의식이 끝난 뒤 무당이 말했습니다. 곧 시작될 겁니다. 무엇이 원한이 형상을 갖추는 일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날 이후 울음이 시작됩니다. 며칠 뒤 서궁 복도 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궁에 유폐된 젊은 나인 하나가 해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인지도 모를 아기. 아니, 그게 아기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죠. 유모가 불려왔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두운 방. 바닥엔 천이 깔려 있었고요. 나인의 신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왔습니다. 유모의 쇼크. 처음엔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천으로 감싸며 닦아냈죠. 근데 촛불 빛에 비친 그 얼굴을 유모가 봤습니다. 유모의 눈이 커집니다. 입이 천천히 벌어집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아기가 미끄러졌습니다. 아기는 천 위에 떨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소리를 냈죠. 유모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쿵.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뜬 채로 입에서 흰 거품이 솟아났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유모는 숨이 끊겼습니다. 쇼크사. 나인이 소리쳤습니다. 유모.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죠. 나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을 기며 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저건 사람이.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야사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눈. 사람 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로로 찢어진 눈. 마치 짐승처럼 밤의 빛을 받으면 노랗게 번뜩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둘째, 소리. 아기 울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끼익. 날카롭고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듣는 사람 귀를 찢는 것 같았다고 하죠. 그걸 본 사람들이 전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유모는 즉사. 나인은 그날 이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벽만 바라봤죠.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도 죽었습니다. 이상해진 사람들. 첫 번째 사례. 서궁 뒷뜰을 지키던 경비 한 명. 어느 날 밤 그 거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손톱을 이빨로 뜯고 있었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계속 손톱 안 자라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손톱만 뜯었죠. 사흘 뒤 그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사례.
서궁에 약을 가져다 주던 의원 한 명, 그도 그 것을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복도 끝에서 눈만 마주쳤는데 의원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밤마다 잠꼬대를 했습니다. 키끼, 키끼, 짐승 소리를 흉내내듯. 아내가 깨웠지만 기억을 못했죠. 일주일 뒤 의원은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스스로 뛰어들었는지 미끄러졌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당이 그 것을 보고 멀찍이 떨어져 섰습니다. 저건 원한이 응한 겁니다. 인목대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내려다봤죠. 그녀의 얼굴엔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광해. 말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섬뜩했죠. 그때부터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궁궐의 침전까지 갑니다. 창덕궁 쪽 침전, 광해군에 거쳐 왕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밤, 환청, 귀에 뭔가 들렸습니다. 키끼, 광해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환관들은 복도 밖에 있었습니다. 환청인가? 다시 누웠습니다. 근데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끼,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선명하게. 광해군이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리만 울렸죠. 두 번째 밤, 그림자.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키끼, 광해군이 창문 쪽을 봤습니다. 창호지에 그림자가 비쳤죠. 작은 그림자, 기어가는 형태. 네, 발로. 광해군이 손을 뻗어 창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쳤습니다. 쩌적 빛에 비친 그림자. 눈이 세로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으악, 광해군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침대 아래로 굴렀죠. 관관들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저기 창문에 뭔가. 관관들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전하, 거짓말. 분명 봤다. 눈이 세로로. 관관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복도로 나가서 작게 수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주변 반응. 전하께서 요즘 이상하시다. 밤마다 소리를 지르신다던데. 낮에도 멍하니 계실 때가. 조심해. 누가 들으면.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께서 밤마다 환각을 보신다더라. 귀신이 씌었다는 소문도. 세 번째 밤, 흔적. 광해군은 잠을 안 잤습니다. 촛불을 켜두고 칼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죠. 새벽 2시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다. 작은 발소리. 아기가 걷는 것 같은. 광해군이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누구냐? 나와.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침묵. 광해군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바닥에 뭔가 보였습니다. 손자국. 젖은 손자국. 작은 아기의 손자국. 침대에서 시작해서 광해군이 앉은 자리까지 일렬로 찍혀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자국을 만졌습니다. 축축했습니다. 코에 가져가 봤습니다. 비린내, 피 냄새. 광해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침대로 갔습니다. 침대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 묻은 천, 작은 베넷 저고리. 광해군은 그걸 아는 것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베넷 저고리. 이게 왜 여기?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화도, 영창대군. 어마마마, 울부짖던 목소리. 아니야. 광해군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또 들렸습니다. 히익. 이번엔 바로 옆에서, 귓가에서 광해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밑 노란 눈 2개가 번뜩였습니다. 으악. 광해군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허공을 환관들이 또 달려왔습니다. 전하, 저 놈을 죽여. 저 울음을 멈춰. 광해군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환관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두 번째 주변 반응. 한 환관이 조용히 문을 나가 복도 끝에 서 있던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신하가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하께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심, 칼을 휘두르며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심, 침전 안에 피 묻은 베넷 저고리가 발견됨, 출처불명. 붓 끝이 떨렸습니다. 먹이 번졌죠. 넷째 밤, 광해군은 더 이상 그 침전에 안 계셨습니다. 다른 방으로 옮겼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들렸습니다. 킥기. 다섯째 밤, 또 옮겼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여섯째 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문을 닫고 작게 말했죠. 이래서야 나라를 얻지. 전하께서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밤, 광해군은 궁궐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창아, 용서해다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신하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미쳐가신다. 결국 그날 서궁문이 열립니다. 반정 1623년 3월 인조반정,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궁을 나가며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킥기 소리가. 아직도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끌고 가던 군사들조차 눈을 피했죠. 미친 왕. 작게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궁 문이 열렸습니다. 임목대비가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저 차가운 무표정. 광해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광해군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임목대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끌려갔습니다. 임목대비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죠. 서궁 안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경운궁 뒤편 옛 서궁터엔 그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울음소리가 킥기. 누구는 바람소리라 하고, 누구는 고양이 소리라 하고, 누구는 새 소리라 하고, 누구는 그냥 모른 척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 11시쯤 그 근처 지나가는데.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죠. 2025년 지금 그 근처는 밤에 사람이 많진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 밤에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된다면 혹시 뭔가 들려도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